안녕하십니까. 진행되는 경매 사건 중 선별해서 정통 경매 사례 분석하는 정경사TV입니다. 오늘 검토 대상 물건은 서울중앙지법 2023 타경 2788, 그러니까 명동에 있는 근린상가 건물이고 감정가 318억, 최저가 254억에 2024년 2월 22일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31평, 건물 면적이 87평. 이따 보시겠지만 감정가가, 토지 감정가가 317억입니다. 그럼 대충 그냥 계산해서 평당, 저도 의심스러워서 계산기로 계산해봤습니다. 10억입니다. 토지가 10억으로 평가받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상가 건물을 그 권리 분석을 하면서 나중에 입찰가까지 추천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매 신청 청구 금액이 6억 2백인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한은행에서 순차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청 채권 금액은 경매 취하될 만큼 그 작지가 않습니다. 위치가 정확한 주소지가 중구 충무로 일가 23-19. 한번 그 평당 10억 평가받는 그 토지 위치는 어떤지 한번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뷰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 위해서 그냥 그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명동역입니다. 여기가 지하철 4호선에서 명동 그 센터 중심 상권으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에 딱 접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명동 땅값이 2억 얘기 들은 지가 과히 멀게 느껴지진 않는데 10억이라니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 가격이 평당 10억이다, 3억이다, 2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총 부동산 가격 대비 감정평가에 매매사례 비교법이 있고 수익 환원법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얼마 수익이 나오냐로 평가하는 그 수익 환원법에 의하면은 그런 대로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은 아니다. 나중에 그렇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더 플레인 써있는 건물. 위에는 성형외과 있고, 이 성형외과나 뭐 이게 안 될 일이 없죠. 이게 바로 대로변이 나가면 바로 명동역입니다. 여기 명동역에서 쭉 그 명동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변에 있죠. 위치는 더 살펴보지 않아도 오죽하면 평당 10억이 평가가 됐겠습니까? 요지입니다. 자, 본건은 이 하나하나 루틴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건축물 대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 규모가 작은데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이 또 필수 코스로 그 꼼꼼한 분석을 하자면은 건축물 대장 보고 위반 건축물이 어느 정도 그 면적을 차지하는지, 원상 복구하는데 과다 지출이 되지는 않는지, 그 과징금, 원상 복구 불이행 그 과징금이 상당 비율을 포션에 차지하지 않는지까지 봐야 권리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하면은 여기에 위반 건축물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한 번 유찰되고 서울 뭐 저 지방 고양 지원이나 인천 쪽은 30% 저감되는데 이 서울중앙지법은 20%씩 저감돼 갖고 254억 4,900만 원에 진행되네요.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상가 임대차 이 그 상가 근린 상가 건물이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당연히 적용받죠. 거기에도 말소 기준 권리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한은행 2004년 9월 13일
그럼 이제 그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 상가 임차인들 그 전입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또 확정일자까지 받았는지 다 봐야 정확한 권리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 근저당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한은행이 순차적으로 쭉 설정했습니다. 6억 5천 2004년 9월 13일. 우선은 그 순차적으로 저당권이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 날짜가 중요하죠. 2004년 9월 13일. 임대차 관계 이 계략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이따 물건 명세서까지 봐야 정확한 게 나옵니다. 4층 공공부동산 보증금 1000에 80 전입하고 사업자 등록 일자인지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임대차 계약서로 세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는지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뭐 저기 월등하게 말소기준 권리부터 10년 정도 뒤에 들어온 전입 사업자 등록일자니까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뭐 논할 계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층 이게 보증금이 10억에 월세 7천만 원인데 여기도 전입하고 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 12월 4일 여기 뭐 한 15년 정도 그 뒤네요. 그리고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그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차임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이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1순위 근저당권 일자하고 대비해봐서 소액 보증금이 보호받는지 보호 안 되는지 그 기준이 설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급해서 이익을 금융기관에 설정을 2004년에 했는데 뒤에 들어온 그 임차인들이 여기 지금 2명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10여 명, 20여 명이 돼갖고 우선 배당받는 소액보증금이 이 근저당권자의 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그런 취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1순위 근저당권 기준으로 그 당시에 소액보증금 이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런 취지죠. 여기 그 좀 특색이 있어갖고 토지감정가 317억입니다. 토지감정가만. 그러니까 총 감정 비율 포션 중에 건물 감정가는 0.18% 5,700만 원. 아예 평가 오래된 건물이라서 감가상각을 해갖고 평가를 거의 0.18%입니다. 토지감정가 99% 해서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10억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임대차 관계로 인해서 배당순위 변동이라든지 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가끔 생각되는 게 상당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영합을 하자면은 하나 놓쳤을 때 권리분석 과정에서 하나 놓쳤을 때 작은 부품 하나가 빠졌을 때 정밀 기계기구가 어떤 그 재작동을 안 한다든지 그 비유하자면은 그 비유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지금 아까 240억 24억 입찰보증금 걸어야 됩니다. 입찰보증금을 건 이후에 말소기준 권리를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소액보증금이 아니고 전입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빨라서 이 임차보증금이 인수가 되는 임차보증금이 뭐 10억이 추가로 나온 그 대두가 된다든지 했을 때 24억을 뛰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자본 투자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자 들어와 갖고 검토를 해서 작은 구석 하나를 놓침으로 해서 그 함정에 빠지는 그 효과는 엄청난 거죠. 재산 손실 더군다나 24억. 저는 그 좀 신속하게 좀 강의 진행하지 하는데 영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중요성
권리분석 사항 하나하나의 중요성, 예상하고 달리 이 입찰가를 추천을 드리려면은 권리분석 하자 있으면 감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거기서도 감가 요인이 되는 거고, 감가를 한 다음에 결정적인 하자에서 하나 또 얘기가 흘러가자면 그 경매 강의 영상 제작된 걸 보다가 제가 뛰어들었는데 내가 들어줄 여지가 있겠구나. 내가 제공할 콘텐츠가 확실하게 있다. 법률 전공한 입장에서 리갈 마인드를 갖고 근거 법률을 제시하고 판례를 제시하고 하면서 또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결론을 도출하는 영상이 드물었습니다. 그 제가 또 경매 실제 투자 경험도 상당히 오래됐고 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뛰어들었는데 신속하게 진행 못하는, 상반적으로 장점으로 말하면 꼼꼼함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그 개념이 이 대비가 됩니다. 임대차는 여기 원래 제대로 적어놨습니다.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지만 대항력이 있는 건 뭡니까? 물건입니다. 민법상 권리는 채권하고 물건으로 나눠집니다. 물건은 대세적 효력. 세상에 대해서 누가 인수를 받든 누가 앞에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게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하면 이제 물건적 효력이 발생이 되죠.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을 인도받았고 이사 들어가는 겁니다. 점유를 확보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 정확한 개념은 이길,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에 대한 설명도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매매, 경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물권적 효력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고 두 가지 요건 갖추고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이자를 받으면은 임차 건물이 경매,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까지 물권적 효력을 경제적 약자,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전입하고 사업자 등록이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한 10여 년 뒤지기 때문에 본권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황조서서에는 이 입주에 있는 현장에 가보니까 누가 있더라. 소유자, 채무자가 있든지 임차인이 있든지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기록한 문서입니다. 아까 나온 그 계략적인 사항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상호 플레이노 1, 2층 보증금 10억, 월세 7천만원. 대단합니다. 10억에 7천만원 내고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이 디지털로까지 연관시켜서 오르는 그런 영업이익이 받쳐줘서 7천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명동에 예전에 에스콰이어라든지 금강구도 지금 강남 쪽으로 그게 바뀌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전효과, 그 브랜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일 자원 따져야 되는데 늦습니다. 자, 여기 공공부동산은 별 의미가 없고, 여기도 이 전입일자하고 뒤지기 때문에 1080. 이 4층하고 성형외과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보증금하고 임차 공실인지. 근데 이 공실을 채우려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한 위치면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임차 내역이 안 나와 있는지는 그 현황 조서서 보고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확정일자 나눠져 있습니다. 전입일자,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는 다 벼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 그 전입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10년, 15년 뒤지기 때문에 입찰 보시는 입장에서는 무시하셔도 될 만한 사항입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특히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만 딱 나와 있고 전입일자, 뭐 사업자 등록일자, 확정일자 일체 없는 그런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없는 임차인이 제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악성입니다. 저희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 분석할 때. 그런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문건 접수 내역은 최근에 이 부동산이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그 흐름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쭉 보면은 이 교부 청구를 항상 그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세 지방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공이면은 용산세무서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교부 청구 해제 통지서, 교부 청구서 중구청, 지방세. 이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부 청구가 들어와서는 지방세 체납이 있구나. 취하될 가능성이 적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교부권자, 지방자치단체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록사항이고, 보니까 1월 22일 날 채권자 변경 신고서,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 동일자 1월 22일 같은 날짜에 이런 서류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신한은행에서 유동화 채권, 뭐 NPL 채권, 뭐 이런 쪽에서 이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각기일 연기 신청은 경매 담당 그 법원에서 재량권입니다. 연기 신청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다 받아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수 내역을 다 열람을 하고 알고 지켜보는 거랑 접수 내역 열람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랑 큰 차이가 있겠죠. 자, 낙찰가 분석에서 중구 충무로 일가 58%, 49%. 이거는 물건 종별에 아주 흡사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수집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이 사이트에서는 예상 낙찰가를 이 기준치에 의해서 한 절반 값보다 조금 상회하는 감정가 318억인데 160억으로 산출해 놨는데, 진행만 된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낙찰가, 추천 낙찰가를 별도 페이지로 구성을 안 했는데, 명동에서 그 자금력, 하루 반나절 현금 동원 능력 300억, 400억 정도 돼야 어떤 자금 가액 보유자, 쩐주라고 합니다. 서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꽤 제가 아는데, 사갖고 정기예금 금리 정도 나오면 부동산에 묻어두고 싶다. 왜? 그런 사채로 자금 활용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조사 사국에서 자택 압수수색이나 검찰 금융조세부에서도 압수수색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정기예금 금리 4%면 욕심이 과다한 거죠. 3% 받고 부동산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춘 물건은 매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어렵게 제가 설명하는데, 진행된다면은 240억에 낙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본건 그 물건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정자TV 응원 부탁드립니다.